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내가 명절에 늘 혼자였던 이유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2 김정임입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민수는 올해 40,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7년 전 결혼해서 손자 지훈이까지 낳았습니다. 며느리 최유이는 35,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 날 유인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민수도 가정을 꾸렸구나.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하지만 3년 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였습니다. 설날 어머니 지훈이가 열이 나서 병원 가야 해요. 추석 어머니 차가 고장나서 정비소 가야 했어요. 정월대보름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3년 동안 명절마다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애 키우느라 바쁘겠지. 직장 일도 있고. 하지만 3년째가 되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복수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할머니의 당당한 복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해시태그 일부 명절에 늘 혼자였던 이유. 2022년 설날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내일 몇 시에 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열이 나서요. 38도예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아파? 네, 좀 심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애가 아프면 어쩔 수 없지. 빨리 병원 데려가. 네, 어머니. 다음에 꼭 뵐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가 아프다니 걱정이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설날 아침 저는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떡을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계란을 풀어 지단을 붙이고 김을 구워채 썰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떡국 한 그릇, 전 몇 개, 나물 반찬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니까 제대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떡국 먹는 장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화면 속 가족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 떡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삼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냄비 하나. 금방 끝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훈이 병원 다녀왔어요. 약 먹고 자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지훈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전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내일 와야지. 어머니, 죄송한데요. 차가 고장 났어요. 차가 고장 났다고? 네,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요. 정비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추석인데 정비소가 열어? 응급 출장 서비스 불렀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뵐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송편을 빚었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소를 넣고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민수도 함께 빚었는데,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셋이서 빚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찜통에 송편을 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송편이 익었습니다.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달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또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정월대보름도 똑같았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오지.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긴급 미팅이 잡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정월대보름인데 회사에서 미팅을?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또 핑계였습니다. 3년 동안 명절마다 똑같았습니다.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차례. 매번 핑계가 달랐습니다. 아이 아프다, 차 고장났다, 급한 일 생겼다, 회사 일 바쁘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도 참았습니다. 세 번째엔 의심이 들었습니다. 3년째가 되니 확신했습니다. 이건 핑계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슈퍼 주인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스마트폰 쓰세요? 응, 쓰긴 하는데 전화밖에 모르겠더라. 할머니, 구청에서 스마트폰 교육한대요. 가보세요. 정말? 어디서 하는데? 은평구청이요. 무료래요.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 주 저는 은평구청 평생교육관으로 갔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강의실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강사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터넷 검색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아이콘 누르시면 인터넷 검색창이 나와요. 저는 따라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검색창이 나타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여기에 찾고 싶은 걸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날씨, 뉴스, 맛집. 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있어요. 아파트 커뮤니티, 동네 커뮤니티. 커뮤니티? 네, 같은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 공유하는 곳이에요. 강사가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여러 아파트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레미안, 목동 아이파크, 강남자이. 여의도 레미안. 제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민수네 아파트였습니다. 강사님, 저기요. 네, 할머니. 저 아파트 커뮤니티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아파트 이름 누르시면 돼요. 저는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강사가 옆으로 와서 도와줬습니다. 여기요, 할머니.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강사가 제 스마트폰에 여의도 레미안 커뮤니티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게시판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택배 찾아가세요. 주차 민원입니다. 층간소음.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목 올해도 시댁 탈출 성공. 키읔키읔. 작성자 유인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글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글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올해 설날도 시댁 안 가고 제주도 왔어요. 작년엔 부산, 재작년엔 강릉 키읔키읔 남편이 매번 핑계 대줘서 가능 히읗히읗 시어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명절에 집에서 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족끼리 여행이 최고. 해시태그 제주도,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명절 탈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웃고 있는 유인이와 민수. 그리고 멀쩡한 지훈이. 열이 난다던 그 아이가 바닷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설날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사님 괜찮으세요? 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년 동안 속았던 겁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차가 고장났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오기 싫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보기 싫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강의를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혼자 떡국 끓이고, 혼자 송편 빚고, 혼자 TV 보고. 그게 다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할 순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2부 거짓말의 증거를 모으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커뮤니티 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올해도 시댁 탈출 성공. 명절 탈출.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구청 강사가 가르쳐준 대로 여의도 레미안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유인맘의 글을 다시 찾았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부럽다. 저도 시댁 가기 싫은데 유유. 남편분 대단하시네요. 저희 남편은 절대 안 도와줘요. 키읔키읔. 저희도 내년엔 도전해 봐야겠어요. 모두 부러워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유인이의 답글도 있었습니다. 남편 설득하는 게 중요해요. 키읔키읔. 저희 남편도 처음엔 싫어했는데 제가 잘 구슬렀죠. 히읗히읗. 구슬렸다고. 민수를 구슬렸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내려 스크롤했습니다. 다른 글들도 찾았습니다. 추석 때 올린 글. 제목 부산 여행 너무 좋아요. 내용 시댁 안 가고 부산 왔어요. 키읔키읔 해운대 바다 최고. 명절엔 역시 여행이죠. 사진엔 해운대 해변 웃고 있는 가족. 날짜 추석 당일. 차가 고장났다던 그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글. 제목 강릉 바다 힐링 중.
내용 명절에 집에만 있긴 아까워서 강릉 왔어요. 남편이 회사 일 있다고 핑계 대줬어요. 히읗히읗. 사진엔 강릉 바다 커피 마시는 가족. 날짜 정월 대보름. 회사 긴급 미팅이 있다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글을 캡처했습니다. 강사가 가르쳐준 대로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캡처 버튼을 누르고 사진첩에 저장하고 서툴렀지만 해냈습니다. 총 15개의 글을 캡처했습니다. 3년간의 거짓말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유인이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찾았습니다. 강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름 검색하면 프로필 볼 수 있다고. 유인이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최유인. 여러 명이 나왔지만 프로필 사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프로필을 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제주도 바다 사진이었습니다. 설날에 찍은 그 사진. 상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힐링 중. 배경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여러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경주, 여수. 명절마다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갔던 겁니다. 저는 이것도 캡처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캡처했습니다. 총 50장이 넘는 사진이 모였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카카오톡 프로필, 여행 사진들. 모두 증거였습니다. 3년간의 거짓말 증거. 저는 이 사진들을 USB에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컴퓨터 가게에 갔습니다. 사장님, USB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기가 필요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사진 저장하려고요. 그럼 32기가면 충분합니다. USB를 샀습니다. 사장님이 도와줬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USB로 옮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케이블로 연결하고 파일 복사하고 모든 증거 사진이 USB에 저장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유인이의 목소리. 직접 듣는 증거.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를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전화 녹음할 수도 없고. 고민하던 중 고등학교 동창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정임아, 오랜만이야. 순자야. 이순자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근황을 나눴습니다. 정임아, 너 며느리가 여의도 산다며? 응, 어떻게 알아? 내 딸이 거기 살거든. 여의도 레미안. 정말? 같은 아파트야? 응. 우리 딸이 동대표야.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동대표라면 아파트 주민들을 많이 알 텐데. 순자야, 혹시 내 딸이 우리 며느리 알까? 이름이 뭔데? 최유인. 최유인? 잠깐만 딸한테 물어볼게. 순자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너희 아파트에 최유인이라고 있어? 응, 알아. 어떤 사람인데?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야?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임아, 내 며느리.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 왜?
우리 딸 말로는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에서 맨날 시어머니 욕한대. 시어머니 욕? 응. 명절 때 안 가는 방법, 시어머니 피하는 법 이런 거 떠들고 다닌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임아, 무슨 일 있어? 저는 순자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3년간 명절마다 혼자 보낸 것,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글들, 거짓말로 여행 간 것,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순자가 분노했습니다. 그게 무슨 며느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화가 나.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증거? 응. 유인이가 직접 한 말. 녹음 같은 거. 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임아, 우리 딸한테 부탁해 볼까? 내 딸한테? 응. 미영이가 그 여자랑 친해지면 되잖아. 하지만 그게 쉽겠어? 우리 딸 똑똑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 정말? 응. 내가 딸한테 부탁해 볼게. 순자는 그날 밤 딸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영을 만났습니다. 42세, 똑 부러져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고마워, 미영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여자 혼내줘야죠. 미영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미영이 어떻게 유인이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록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기 힘들 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3부 동창의 도움으로 결정적 증거를 잡다. 미영은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여의도 레미안 주민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였습니다. 거기서 유인이를 찾았습니다. 유인이는 자주 글을 올렸습니다. 명절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육아 이야기. 미영은 유인이 글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공감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커피 한번 해요.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은 유인이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아파트 사는데 커피 한잔 하실래요? 유인이가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단지 내 카페에서요. 좋아요. 금요일 두 사람은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영은 녹음기를 가방에 숨겼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목소리를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희는 5년 됐어요. 유인 씨는요? 저희도 비슷해요. 4년쯤? 아, 그렇구나. 시댁은 어디세요? 은평구요. 시어머니 혼자 사세요. 아, 그래요? 미영은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는 시댁 가세요? 유인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잘 안 가요. 왜요? 멀어서요? 아니, 그냥 가기 싫어서요. 유인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사실 시댁 가기 싫은데. 미영이 공감하는 척 했습니다. 유인이가 편해졌습니다. 그쵸? 명절 때 왜 꼭 시댁만 가야 해요? 진짜요. 불공평하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인이가 점점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명절마다 여행 가요. 여행이요? 네. 시어머니한테는 핑계 대고요. 핑계요? 네. 애 아프다, 차 고장났다 이런 거요. 유인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시어머니는 뭐라 안 하세요? 처음엔 좀 그러셨는데 이제는 익숙하신가 봐요. 그럼 남편분은? 우리 남편이요? 제가 잘 구슬렀죠. 미영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구슬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인이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시어머니 재산 때문이에요. 재산이요? 네. 시어머니가 빌라랑 예금이 좀 있거든요. 아, 나중에 상속받으면 되니까 지금은 적당히 거리 두는 거죠. 미영은 충격받은 척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어머니신데. 남편 어머니지 제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유인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왜 시어머니 비위 맞추며 살아야 해요? 미영은 계속 유도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찾아뵙기라도 하세요? 아니요. 명절에만 연락해요. 그것도 문자로요. 전화도 안 해요? 귀찮아요. 전화하면 길어지잖아요. 유인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로워하시진 않아요? 유인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제가 뭘 어쩌라고요? 네.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죠. 미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당연하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유인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영은 더 질문했습니다. 남편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이요? 처음엔 반대했죠. 엄마한테 잘하라고. 그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죠. 나도 친정 없어서 외로운데 명절마다 시댁만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친정이 없으세요? 네.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아, 그 카드를 쓰니까 남편이 약해지더라고요. 유인이가 씩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도 저 편이에요. 남편분도 시어머니 안 찾아뵙나요? 한 달에 한 번? 혼자 가요. 저는 안 가죠. 그럼 시어머니 서운해 하시겠네요. 유인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서운해 하시겠죠. 근데 제가 뭐 어쩌라고요?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위해 계속 대화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프시거나 하면 어떡하세요? 그때 가면 되죠, 뭐. 유인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면 더 좋죠. 네. 빨리 정리되잖아요. 재산 상속도 빨리 받고. 미영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당연하죠.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해요. 유인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아, 시간 다 됐네요.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재밌었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봐요. 유인이가 떠났습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미영은 바로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녹음 성공했어요. 정말? 네.
다 들어보세요. 다음 날 미영이 집으로 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스피커에서 유인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때문이에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되니까 지금은 적당히 거리 두는 거죠.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죠.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면 더 좋죠. 빨리 정리되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이제 복수하세요. 할머니. 응. 할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복수를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4부 치밀한 복수 준비.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인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빨리 정리되잖아요.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눈물만 흘릴 순 없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영우 변호사, 남편 친구였던 분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왔던 분이었습니다. 영숙 씨, 오랜만이에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3년간의 거짓말, 커뮤니티 글, 녹음 파일,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영숙 씨, 이건 심각하네요. 네. 며느리가 재산 상속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유언장이요? 네.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되시죠? 빌라 한 채 있어요. 5억 정도 해요. 네. 예금이 2억, 적금이 1억. 총 8억이네요. 네. 변호사님이 메모했습니다. 누구한테 상속하고 싶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주고 싶어요. 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하지만 영숙 씨 아들분은 법정 상속인이에요. 유류분이 있어요. 유류분이 뭔가요?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에요.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요. 그럼 최소한만 주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계산했습니다. 총 재산 8억의 4분의 1이 유류분이에요. 2억이죠. 2억. 네. 그것보다 적게 줄 순 없어요. 그럼 2억만 주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6억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결심했습니다. 나머지 6억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자선단체요? 네. 독거노인 돕는 단체요. 변호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손자분은요? 지훈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지훈이한테도 안 줄 거예요. 왜요? 지훈이 부모가 그 돈 쓸 거예요. 특히 유인이가요. 아, 차라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죠. 변호사님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읽어줬습니다. 유언장. 본인 김정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아들 박민수에게 법정 유류분인 2억 원을 상속한다. 둘째, 며느리 최유인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셋째, 나머지 재산 6억 원은 독거노인 돕기 재단에 기부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유도 명시할까요? 이유요? 네. 왜 며느리를 상속에서 배제하는지요? 변호사님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명시해 주세요. 뭐라고 쓸까요? 며느리 최유인의 불효 및 기만 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님이 타이핑했습니다. 이걸 증명할 증거도 첨부할게요. 증거요? 네. 커뮤니티 글, 녹음 파일 등이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변호사님이 USB를 받았습니다. 완벽하네요. 1시간 후 모든 게 완성되었습니다. 유언장과 증거 자료. 이제 공증만 받으면 됐습니다. 내일 공증 사무소 가시죠. 네. 다음 날 공증 사무소에 갔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생긴 겁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영숙 씨, 이제 됐어요. 언제든 효력이 발생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영숙 씨. 네. 언제 아들분한테 알릴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요. 명절이요? 네. 설날에요. 변호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보여주실 건가요? 네. 온 가족 앞에서요. 변호사님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네요. 해야죠. 3년 동안 저를 속였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할게요, 영숙 씨.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에 유언장 사본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날까지 2달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터를 빌렸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빌려줬습니다.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USB 연결하고 화면에 띄우고 연습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완벽하게 숙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이번 설날엔 꼭 와야 해. 민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이번엔 핑계 대지 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이다. 마지막이요? 응. 꼭 와. 유인이랑 지훈이도 다 데리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오래 못 봐서. 이번엔 꼭 보고 싶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갈게요. 꼭 와야 해. 네,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설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설날, 복수의 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가 이깁니다. 오부 폭로의 날 마이너스 차가운 복수.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명절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복수의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벽에 하얀 천을 걸어뒀습니다. 스크린 역할을 할 겁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USB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긴 USB. 테스트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잘 나타났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오후 1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네 가족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인이도 인사했습니다. 억지 미소였습니다. 눈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저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유인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프로젝터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저게 뭐예요? 유인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부터 하자. 상을 차렸습니다. 떡국, 전, 나물, 잡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와, 할머니 음식 맛있겠다. 지훈이가 좋아했습니다. 많이 먹어. 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유인이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사했습니다. 30분 후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훈아, 저기 방에 과자 있어. 가서 먹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방으로 갔습니다. 이제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프로젝터를 작동시켰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벽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올해도 시댁 탈출 성공. 제주도 가족여행 키읔키읔. 유인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게. 유인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더 있어.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부산 해운대 사진. 강릉 바다 사진. 여수 밤바다 사진. 모두 명절 날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조용히 해. 아직 안 끝났어. 다음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모두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태 메시지. 제주도 힐링 중. 부산 바다 최고. 강릉에서 휴식. 모두 명절 날짜에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유인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유인이가 소리쳤습니다. 오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니? 스피커를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유인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시어머니 재산 때문이에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되니까 지금은 적당히 거리 두는 거죠.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죠.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면 더 좋죠. 빨리 정리되잖아요.
침묵이었습니다. 유인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유인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뭐라고? 오해라고? 제가 앉았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거짓말했어. 어머니.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3년 동안 나 혼자 명절 보냈어.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떡국 끓이고 혼자 송편 빚고 혼자 TV 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알았어요. 그래.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하나는 민수에게, 하나는 유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인이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유인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유언장 사본과 상속 배제 통지서였습니다. 유인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이게 뭐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재산 한 푼도 못 받아. 어머니, 제발요. 유인이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는 유인이. 저는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소용없어. 민수도 자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읽어봐. 민수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박민수에게 법정 유류분인 2억 원을 상속한다. 나머지 재산 6억 원은 독거노인 돕기 재단에 기부한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2억만요? 그래.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만 줄 거야. 어머니,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어. 어머니, 안 됩니다. 유인이가 소리쳤습니다. 왜 안 돼? 그건 가족 재산이잖아요. 가족? 저는 냉소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 거짓말했어. 어머니, 가족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빨리 죽기를 바랐어. 유인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한텐 한 푼도 안 줘.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공증 끝났어. 법적 효력 있어. 유인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너도 잘못했어. 알면서도 말 안 했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니까 유류분은 줄 거야. 2억.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할 것 없어.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 어머니. 유인이가 매달렸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어? 늦었어.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인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유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놓아. 어머니. 놓으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유인이가 손을 놓았습니다. 민수야, 유인이 데리고 가. 네, 어머니. 민수가 유인이를 일으켰습니다.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유인이는 뒤돌아보며 울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육부 단절과 새로운 시작. 설날 이후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유인이었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게 걸려왔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폭탄처럼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루에 50통도 넘는 문자였습니다. 모두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민수도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유인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반성은 이제 와서 해. 어머니.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어머니, 나 지금 바빠.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인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유인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인이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1시간 동안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틀 후 또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에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소용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또 데리고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 씨, 최유인 씨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증거가 확실하니 문제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2개월 후 법원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유인이와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앉으세요. 저는 한쪽에, 유인이와 민수는 반대쪽에 앉았습니다. 김정임 씨, 최유인 씨. 오늘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유인 씨, 할 말 있으세요? 유인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유인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외면했습니다. 유인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김정임 씨, 합의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인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데요. 진심이요? 저는 유인이를 봤습니다. 3년 동안 거짓말하고 재산만 노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진심이라고요? 할머니. 유인이가 울먹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생각 끝났어요. 합의 안 합니다.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김정임의 유언장은 유효하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겼습니다. 유인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표정 변화 없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유인이가 항소할까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집.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건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입니다. 뭐야?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손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어머니, 나 이제 너희랑 연락 안 할 거야. 어머니, 지훈이한테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어머니, 제발.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유인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강의 자리 있나요? 무슨 강의요? 노인 사기 예방이요. 아, 필요한 주제네요. 어떤 내용인데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며칠 후 저는 주민센터에서 첫 강의를 했습니다. 20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당한 사기에 대해서요.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거짓말, 며느리의 배신, 재산을 노린 음모.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어요. 저는 한 분 한 분께 조언해 드렸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유언장을 쓰세요. 법을 활용하세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7부 제2의 인생, 행복한 노후.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또 설날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떡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을 떡국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떡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작년과는 달랐습니다.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노인이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봉사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임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새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집. 85세 할머니 혼자 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왔어요?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떡국 끓여왔어요. 고마워요.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그럼요. 혼자 사는 게 어디 쉬운가요? 저도 혼자 살아요. 그래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적응되더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적응이죠. 두 번째 집. 78세 할아버지 혼자 사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약은 드세요? 먹긴 하는데. 병원 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에 병원 모시고 갈게요. 고맙소. 할아버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세 번째 집. 80세 할머니 혼자 사셨습니다.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지난주에도 왔었어요. 그랬어요? 네. 떡국 드세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금방 잊어버렸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차단했던 번호였는데 다른 번호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인이와 민수를 다시 만날 수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예 학원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서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취미였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배우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모두 60대, 7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정임 씨 오셨어요? 네, 선생님. 오늘은 감사를 써볼 거예요. 좋아요.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찍었습니다.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감사. 2글자였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글자였습니다. 무엇에 감사한가? 살아있는 것, 건강한 것, 자유로운 것, 당당한 것,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설날 증거를 공개하고 유언장을 보여준 날. 유인이가 무릎 꿇던 모습, 민수가 고개 숙이던 모습, 모두 생생했습니다. 후회하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외로운가? 조금. 하지만 괜찮아. 손자 보고 싶은가? 보고 싶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행복한가?
그렇다고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임 씨, 다음 주에 강의 하나 더 요청 들어왔어요. 어디서요? 구로구 노인복지관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필요한 곳이 많았습니다.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등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60대, 70대 노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산에 갔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서울 근처 산들을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모임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점심때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일, 복수한 일, 모두 공감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바빴습니다. 월요일 봉사활동, 화요일 서예 학원, 수요일 주민센터 강의, 목요일 복지관 상담, 금요일 서예 학원, 토요일 등산 모임, 일요일 휴식, 일주일이 빡빡하게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휴식 날입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달콤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노년의 삶에 대한 책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오후 동창 순자에게 전화합니다. 순자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이번 주 토요일에 등산 갈 건데 같이 갈래? 좋아. 갈게. 순자도 등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함께 산에 갑니다. 함께 웃습니다. 함께 늙어갑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저녁 혼자 식사를 준비합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밥. 맛있게 먹습니다. TV를 봅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노인 사기에 대한 뉴스입니다. 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내일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강의를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62세. 제2의 인생.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가족과는 멀어졌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봉사 모임 사람들, 서예 학원 사람들, 등산 모임 사람들. 모두 제 새로운 가족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선택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해드렸습니다.
62세 할머니가 겪은 배신과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야기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 잘못한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수에게 2억만 준 것. 유인에게 한 푼도 안 준 것. 나머지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 모두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냉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합니다. 혹시 저를 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았다면 떠나십시오. 용서할 수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62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8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김정임 올림.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내가 명절에 늘 혼자였던 이유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